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이 풀면서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 몇 가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학습지 4번에 문제 8번, 학습지 6번에 6번, 학습지 7번에 2번, 학습지 8번에 8번 문제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학습지 4번에 8번 수학, 영어, 방과 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학생 220명 중, 학생 220명 뭘 준 걸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수가 220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집합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학과 영어 집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제일 끝으로 갈게요.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출제자가 문제의 힌트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을 문자로 두었을 때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 이 집합에서는 어떤 영역을 색칠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영역을 문자 X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영어를 신청한 학생보다 30명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자, 수학을 신청한 학생은 차집합과 교집합을 합친 요만큼이고 영어를 신청한 학생은 교집합과 차집합을 합친 이만큼인데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수학에서 들어가는 숫자나 영어에서 들어가는 숫자나 그 원소의 개수가 똑같겠다. 그쵸? 그러면 30명이 차이가 났다면 어떤 부분에서 30명 차이가 났을까요? 그렇죠. 차집합끼리 30명 차이가 났을 거니까 영어 쪽의 차집합은 수학보다 30명이 적습니다. 뭐라고 둘까요? 그렇죠. x-3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문장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어느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집합 그림에서 어디를 말하는 걸까? 둘 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A 합집합 B의 바깥쪽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겠네. 여집합은 수학과 영어를 하나 이상 신청한 학생, 수학을 신청하거나 영어를 신청한 학생, 그렇죠. 합집합을 말하네요. 합집합보다 80명이 적다. 빼기 80이다.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집합은 그게 아닌 거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을 뺀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 220. 그렇죠. 자, 바꿔놓고 보니까 모르는 문자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밖에 없네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합니다. 합집합의 2배는 300이 되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힌트는 다 정리했거든요. 합집합이 150명이고 이쪽을 X, 이쪽을 X-30으로 둔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다 연결 지어볼까요? x-30 합집합 어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가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적어도 큽니다. 괜찮나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0이니까 150. 오른쪽은 정리해서 2x-30.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 이항하니까 x는 9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x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90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 9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맞지만 항상 90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x가 9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90이 되면 x-30은 60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교집합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합집합도 150, 90, 60 다 만족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90이 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최대값은 90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6번에 6번 문제입니다. 세 조건 PQR 먼저 정리할게요. 세 조건이 전부 다 사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P는 0에서 4까지, Q는 인수분해하니까 -4에서 8, R은 사이에로 정리하니까 A-B에서 A 플러스 B까지입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화살은 R 쪽으로 쏘니까 입도 R 쪽으로 벌릴 거예요. 집합 P가 집합 R의 부분 집합. 어느 쪽으로 화살 쏘는지만 보세요. 필요 조건이니까 Q 쪽으로 화살을 쐈겠다. 그쵸? 그럼 입도 Q 쪽으로 벌릴 겁니다. 두 개를 연결 지어보면 그렇지. 집합 P, R, Q의 순으로 서로 포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P, R, Q 순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문자 A, B를 가지고 있는 것은 A 플러스 B.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4에서 8까지 이 사이를 움직여야 이 포함 관계를 깨지 않겠다. 그쵸? A-B는요. -4에서 0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2a 플러스 b니까 a의 범위,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b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식을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아래 위로 식을 더하면 2a는 0, 왼쪽 더하니까 0, 오른쪽 더하니까 8이 되어서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4까지다라고 얻을 수 있네요. b의 범위도 얻을 수 있나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a가 남고 두 개를 빼면 b가 남겠다. 그쵸?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면 가운데 식은 빼니까 그렇지 플러스 되어서 2b거든요. 대신에 오른쪽 왼쪽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뺐을 때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뺄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12. 언제가 제일 작을까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뺄 때입니다. 그래서 4가 될 거예요. 그럼 b의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찾고 있죠? 2a 플러스 b가 최대가 될 때를 찾고 있어요. a, b가 최대일 때 2a 플러스 b가 전부 최대가 되겠다. 그쵸? 그럼 a가 제일 큰 값, a가 4이고 b가 제일 큰 값, b가 6이 될 때 a는 4, b는 6일 때 최대값은 14일 것 같고 최소일 때는 둘 다 최소일 때니까 a는 0, b는 2일 때 최소값 2라고 해서 최대값은 14이고 최소값은 2입니다. 라고 답하고 싶어요. 어떤가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A는 4이고 A는 6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플러스 B의 값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거든. 근데 4랑 6을 더하면 1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네요. 최소일 때는 어때요? 0과 2라면 A 플러스 B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두 개 더한 것은 4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둘 다 가질 수 없는 값이네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잘못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잘못 구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A가 4일 때, 맞아요. A는 0에서부터 4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B의 값도 2에서부터 6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A가 4일 때 B가 6일 수 있을까? 서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4일 때 B가 6일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다시 문제의 힌트를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두 개의 식을 거꾸로 얻었을 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힌트를 보니까 점 A, B가 나타내는 영역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가 나타내는 영역을 찾으려고 하면 X축을 A, Y축을 B로 하는 이 좌표 평면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앞에 식부터 볼게요. A 플러스 B의 값이 4에서부터 8까지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A 플러스 B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의 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를 합쳐놓은 조건이니까 선생님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A, B의 관계식을 찾고 B를 Y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B만 넘기고 나머지는 넘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라고 생각하면 Y 절편이 4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8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부등호를 볼까요? Y의 값이 얘보다 큽니다. 얘가 더 큽니다. Y의 값은 위아래인가요? 좌우인가요? 그렇죠. 아래 위란 말이야. 근데 B의 값이 더 크다, Y 값이 더 크다 하면 이 직선보다는 더 위에, 이 직선보다는 더 작다고 했으니까 더 아래. 그렇죠. 이 사이의 영역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게요. A-B의 두 조건을 분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역시 B만 남기고 다 넘겨볼게요. 자, B는 A를 그리고 B는 A 플러스 4를 그릴까요? 네, 기울기가 1인 두 직선입니다. 역시 A 플러스 4보다는 작고 A보다는 크다. 이 사이의 영역이니까 이 네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영역은 그렇지 색칠한 네모의 영역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역은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영역 A를 표시했어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2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A 플러스 B의 값을 K라고 둘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B만 남기고 넘긴다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요? 여전히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절편이 K인 직선입니다. 그럼 절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근데 저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 이 K 값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영역 A와 교점을
가지면서 저 직선이 움직이도록 우리는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역과 이 직선이 교점을 가질 때에 한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점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겠다. 그쵸? 그러면 영역을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나요? 교점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찾는 y절편 K는 그렇지 y절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찾아볼게요. 어디서 제일 위에 있죠? 여기가 제일 위에거든요. 그럼 이 점은 이 선은 어떨 때 그어졌나요? 아, 이 점을 지날 때 찾았습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인가요? B는 A와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의 교점입니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두 개를 연립하니까 이 교점은 4,4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4,4일 때 주어진 절편이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인가요? 0,4를 지날 때 K의 값이 최소가 됩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는 K를 어떤 값으로 뒀죠? 2A 플러스 B요. A가 4이고 B가 4일 때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네, 12입니다. A가 0이고 4일 때 최소값은 4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m 플러스 m의 값은 1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이런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는 이런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7번에 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습지 검사하다 보니까 잘못 푼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루트 2a 플러스 b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여라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증명하기 전에는 아직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왼쪽이 오른쪽, 좌변이 오른쪽보다 큽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근거로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나는 바보다. 왜냐면 나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결과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증명의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참인 게 유도되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큽니다. 대소를 비교하세요 하는 거였거든요. 아, 선생님이 3년 동안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알아두면 유용한 대소 비교. 안 잊어버리고 있죠? 1번, 2번, 3번 중에서 지금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비교하겠다. 제곱을 비교하겠다 생각하면서 가봅니다. 그럼 우리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큽니다 하고 시작할 게 아니라 왼쪽의 제곱에서 오른쪽 제곱을 빼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왼쪽이 더 큽니다가 아니라 제곱에서 제곱을 뺍니다. 그럼 풀어볼까요? 루트 없어질 거고요. 저쪽은 푸니까 완전 제곱식 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가 됐거든. 자, 완전 제곱식 보이나요? 그렇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이 값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을 뺐을 때 앞이 더 제곱을 뺐더니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증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제곱을 비교할 겁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보고 증명을 하라고 했다면 먼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비교해도 되고요. 우리는 제곱을 비교할 겁니다 하고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면서 따라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큽니다 하고 친절하게 결론을 한 번 더 말해준다면 읽는 사람이 읽기 좋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증명의 방법, 증명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다가 증명의 과정에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요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아두면 유용한 대소비교는 선생님이 3학년까지 꼭 가지고 가야 될 주제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자, 학습지 8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선생님이 표시했습니다. AB의 길이가 3, AC의 길이가 6인 삼각형이고 가계이가 30도라고 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 볼까요? PN분의 3 플러스 PN분의 6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요. 식이 좀 복잡하니까 PM을 X, PN을 Y라고 둘까요? 그럼 그림에서 X, Y는 어딨나요? PM, PN을 각각 X, Y로 뒀습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이차함수라면 꼭지점을 찾는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점이라면 그걸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찾는다. 세 번째, 둘 다 양수인 조건이 있다면 산술기하 조건을 의심해라 했는데 지금 XY는요. 네, 변의 길이니까 둘 다 양수고요. 이 문제는 산술기하를 의심해 보는 게 좋겠네요. 보조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아요? 네,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AP에다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생님 보조선을 긋고 나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AP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닮은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열심히 고려를 해봤는데도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지 못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해결하려면 합이든 곱이든 X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더라도 관계식을 잘 찾지 못한 게 이 문제의 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본 거예요. 도형 문제에서 이렇게 변의 길이나 탈음이나 합동이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해봤을 때도 관계식이 유도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항상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삼각형 ABC 어딘가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이기도 하지만 PAB, PB, PCA 이 P로 쪼개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넓이를 구해볼게요.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자, ABC 넓이를 찾으려면 지금 밑변은 얼마예요? AB니까 3이거든요. 높이는 표시해볼까요? 이만큼이 높이예요. 자, 높이 찾아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에 주목합니다. 문제에서 각 A가 몇 도라 그랬죠? 30도라 그랬고 AC의 길이가 6입니다. 특수각 1대 2대 루트 3 될 거니까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3, 6, 3 루트 3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3이라는 사실을 각도 30도로부터 얻을 수 있네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 말해볼까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AB 3이고요. 높이도 3인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 삼각형을 쪼개어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AB 삼각형 보세요. 자, 역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고요. 밑변은 3, 높이는 그렇죠. X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남은 PCA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2분의 1, 6 곱하기 Y. 이렇게 어떤 하나의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서로 같다라고 둘 때 관계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형 문제에서 변의 길이, 닮음, 합동이 다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무엇을 의심해봐라? 넓이를 의심해봐라 하는 취지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왼쪽 정리하니까 2분의 9, 2분의 1, 3x, 2분의 1, 6x니까 정리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2 다 곱해주고 3, 3, 3으로 나눠주니까 x 플러스 2y는 3이라는 우리가 얻고 싶었던 xy 사이의 관계식이 얻어졌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x분의 3 플러스 y분의 6의 값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산술기하려면 우리는 이거에 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곱이 필요한데 우리가 합과 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식에 생긴 모양을 보니까 서로 좀 역수라는 감각이 오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흔치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x 플러스 2y를 한번 곱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곱해도 되나요? 곱하면 식이 변하겠다, 그쵸? 그럼 식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역값을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x 플러스 2y의 값은 얼마였죠? 3이었으니까 식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앞에 얼마를 곱할까요? 그렇죠. 3분의 1을 곱하면 이제 식이 안 변한 거 맞나요? 그럼 3분의 1만 두고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분배해주고 분배해주니까 x 없어졌고 y 없어졌고 중간항은 xy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항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숫자 정리합니다. 플러스 15로 정리되었어요. 자, 이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어디에 산술기하? 그렇지. 이렇게 두 개 곱해진 부분에 산술기하 취할 수 있겠네. 왜 그런 느낌이 왔어요?
네, 둘이 역수입니다. 곱하면 문자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하만 딱 적용할게요. 그럼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곱했더니 x, y 없어졌거든요. 네, 산술기하 적용 다 했어요. 대신에 앞뒤로 있는 숫자도 다 챙겨가야겠죠. 3분의 1, 15도 붙여줄게요. 그럼 앞에서부터 3분의 1 곱하기 2 루트 36 플러스 15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값을 계산해보면 최소값은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도형 문제에서 관계식을 찾기 어려울 때 마지막에 넓이로 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 넓이를 구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낸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네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항상 시간보다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력 얼마나 깊이 있게 접근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포기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 선생님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모두 힘내세요. 시험 마무리 잘하세요.